자,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제 보통 삼투압 하면 짜자자잔 뭘 이렇게 딱 준비하게 돼요. 그 유명한 유자관. 그럼 이때 여기에 띡띡띡띡띡 해서 여기 중간에 세팅하는 게 뭐야? 바로 반투막이라는 거지. 기억나요? 반투막 영어로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여기 이제 반만 그 절반 정도를 뜻하는 건데 거기서 그걸 그 영어 표현으로는 세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퍼미어블이라는 말이 있죠. 퍼미어블은 뭐냐면 통과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마이 퍼미어블이니까 반만 통과할 수 있는, 아시겠죠? 멤브레인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투막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정답. 네,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그럼 여기 있는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는 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의 구멍이 슝슝. 그래서 요 정도의 구멍이 슝슝슝 뚫려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막을 이걸 반투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크기보다 작아야 이 그 뭐냐면은 막을 통과해서 물질 교환이 될 수 있고 이것보다 사이즈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우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물이라고 하면 여기서 H2O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H2O는 크기가 1옹스트롬 정도예요. 대략. 그러면 물은 H2 저기 크기가 1옹스트롬 정도면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왜냐면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10승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H2O는 어쩌겠어요? 이 H2O는 이 양쪽을 이런 식으로 이압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양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쪽 수위가 같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단백질 분자 같은 거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자 원래 여기고 반투막 이렇게 있는데 두 상태에서 짜잔 짜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순수한 물이고 이쪽은 이제 단백질 수용액이 되는 거죠. 이때 단백질은 크기가 대략 뭐 당연히 얘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단백질은 이제 아주 작으면 한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좀 크면 6승 미터 이 정도까지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보다 크기가 더 작아요. 아 이거 작냐가 아니라 커요. 이 반투막에 뚫려 있는 이 구멍보다 이 단백질 분자가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저 단백질 분자는 이 반투막을 통과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죠? 통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면 묘하게도 이 반대쪽에 있던 수수한 용매가 이쪽으로 쫙 이동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용매가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뭐냐면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버리면, 봐요. 예를 들어 이쪽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은 순수한 물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을 예를 들어서 이제 레프트 왼쪽이라고 합시다. 레프트. 그럼 이쪽은 라이트가 되겠죠? 저
레프트 쪽에 H2O의 몰 분율은 1이죠. 왼쪽에 H2의 몰, X라고 쓰면 몰 분율이잖아요. 그렇죠? 1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 H2O의 오른쪽의 몰 분율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토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 몰 분율이 같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듯 접해 있는 두 시스템은 특정 물질에 대한 몰 분율이 같아지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H2의 몰 분율이 조금 더 크죠. 이쪽이 H2의 몰 분율이 작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듯 이런 식으로 몰 분율이 더 큰 쪽에서 몰 분율이 더 작은 쪽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순수 알자 용매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단백질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얘는 못 움직이거든. 이 균형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자 H2만 이동하다 보니까 이쪽은 수위가 낮아지고 이쪽은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도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연력학 제2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그때는 물질이 가득 쌓여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공기의 이 알자 이동이 이루어진 거고요.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럼 폭포수가 위가 어떤 상태고 아래가 어떤 상태예요? 위치 에너지의 차이죠. 폭포수 위에 있는 건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위치 에너지가 더 작잖아요. 그럼 그것도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폭포수라고 하는 알자 물질 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압력 혹은 위치 에너지처럼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이 바로 몰 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 몰 분율이 어떤 시스템에 접해 있는데 어떤 특정 물질의 몰 분율이 크고 작으면 그 양쪽의 차이만큼 그 물질의 알자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이런 물리적인 일종의 쇠창살 같은 게 있는 경우 이렇게 등치가 큰 애는 알자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수위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수위 차이가 생기죠. 그럼 이렇게 수위 차이가 생기면 이 상태가 이대로 유지돼 버려요. 그 어떤 일정한 수위 차이를 놓고 더 이상 위치가 변하지 않고 저 상태가 딱 유지가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저 상태에서 더 이상 수위 차이가 변하지 않고 자 바꾸면 여기서 H2가 알자로 이동했다고 했죠. 알자로 이동했지만 그럼 이동하면 여기 있는 수위는 낮아지고 여기 수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대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해가지고는 짜잔 이것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유지가 되는 상태가 일종의 물리적 평형이 이루어진 거지. 알겠죠? 왜 저렇게 유지가 될까요? 농도? 양쪽이 농도 같다고요? 농도가 같을 리가 있나요? 자 보세요. 여기는 물이 이쪽으로 알자로 이동했다고 쳐요. 그래도 이쪽은 H2O의 몰 분율 얼마예요? 1이죠. 알자로 이동했다고 쳐요. 아무리 이동해도 이쪽은 H2O의 몰 분율이 1이에요? 1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섞여 있으니까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리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는 거죠. 양쪽의 질량 차이, 얘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쪽의 질량 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쪽의 질량 차이라니? 지금 이 유자관 씨는 어디에 놓여 있겠어요? 그렇지. 이 지구 대기 중에 이렇게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뭐가 가해지고 있을 거냐면 요렇게 뭐가 가해지고 있을 거냐면 짜잔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기 중에 있으니까 대기압이 얘네들 짓누르고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대기압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뚜두두두두두두 해서 자, 이만큼에 의한 액체 기둥에 의한 추가적인 압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잘 봐. 대기압이 똑같이 누르는데 이쪽 수위하고 이쪽 수위의 차이가 생기지. 그럼 여기에는 없는 여기는 추가적인 이렇게 액체가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있겠지. 그 압력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눌리죠. 눌리고 그리고 H2의 R자 이동의 경향성이 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같아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물리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수식이 어떻게 되죠? 바로 로 G H. 로가 뭐예요? 응? 이 액체 밀도. G는 뭐예요? 중력과 속도. H는 요 수위 알겠어요? 높이. 그러니까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누르는 힘이 이 H2O가 R자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성이랑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때 일정한 수위 H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저 유자관 씨를 저 우주 무중력 공간으로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무중력 공간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중력과 속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누르는 힘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이동을 해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른쪽은 H2의 몰 분율이 절대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1이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력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H2가 전부 이쪽으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력이 있는 속에서 이런 수위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얘를 어떻게 또다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느냐?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은 퓨어한 물이고 이쪽은 단백질 수용액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여기에 이쪽도 외부 대기압이 이쪽도 외부 대기압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때 이런 식의 수위 차이가 생기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더하기 파이라고 하는 압력을 더 집어넣어서 이 양쪽의 수위를 다시 같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피스톤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외부 압력 더하기 파이만큼의 압력을 더 가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같아지게. 알겠죠? 그때 필요한 요 추가적 압력. 그러면 저 외부적 추가적인 압력을 넣어서 다시 왼쪽하고 오른쪽의 수위를 같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 압력하고 이 R자 이동의 경향성이 같을 때 유지가 되니까 더 힘을 주면 쭉 반대쪽으로 다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쪽을 같아지게 만드는 이 추가적인 압력, 얘를 뭐라 한다? 이걸 삼투압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이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어떤 항이랑 비슷한 값을 갖겠어요? 보로보로보로바 이 경우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났을 때 나타나는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로지 H하고 이때 외부에서 가해졌다고 하는 저 압력 이 파이가 어떤 관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뭐 같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런 걸 삼투 현상에 대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현상이 뭐가 있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한번 쓱 훑어봤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마지막 요 상태 요것만을 지금 따로 그린 게 요거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땡땡땡땡이가 뭐겠어요? 땡땡땡땡이가 요게 반투막, 그리고 왼쪽에는 순수한 A. 여기서 이제 A의 역할이 바로 용매. 왜냐하면 이 케미컬 포텐셜 얘기할 때 A는 항상 용매로 가정하자고 했죠. 편의상 하겠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가서 용액이 되어 있는 녀석이랑 반투막이랑 접해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PEX 얘는 뭐가 되겠어요? 대기압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이 파이, 요게 지금 앞서 얘기한 삼투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삼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삼투 현상의 가장 마지막 그림 있죠. 마지막 그림만 저기 모델로 표현을 해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보통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왜 지금은 우리가 연력학과 화학평형 관련해서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삼투 현상은 어디서 배우기도 해요. 그 유명한 그냥 용액의 총괄성, 용액 챕터에서 원래 배우잖아요. 그 용액 챕터 얘기할 때, 그 용액의 삼투압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저런 얘기들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력학 그리고 화학평형과 어떻게 연결을 짓겠느냐. 자, 그럼 이 상황을 연력학적으로 어찌 표현을 할 거냐. 좋아, 요렇게